서울에서 30년을 산 부부. 사람이 평생 믿어온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지금은 재건축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넘게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아파트 12층에 한서연 씨와 강정호 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2해였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장만하고 직장 생활을 버티며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 집은 참 조용하다.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누가 크게 화를 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강정호 씨는 건설회사 관리직으로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과묵한 편이었고 술자리나 모임을 즐기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집, 회사, 집. 그게 그의 생활 전부였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겼고 큰 소비를 하거나 무언가를 과하게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한서연 씨는 남편을 꽤 오래 그리고 깊이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서연 씨는 예전에 구청 민원창구에서 일했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격도 비교적 부드럽고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가져다 주면 그 돈을 모아 적금도 들고 아이 교육비도 마련하고 조금씩 주식도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노후는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 민지도 어느새 30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성수동에 있는 한 브랜드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끔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평생 바람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야. 민지 씨에게 아버지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집 아빠들처럼 크게 농담을 하거나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장난을 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항상 묵묵히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가끔 불광천을 걸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을이면 바람이 선선해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면 서연 씨는 남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광장시장 가서 전 좀 사올까요? 그러면 정호 씨는 아침 일찍 종로로 나가 녹두전이랑 빈대떡을 사왔습니다. 그런 평범한 생활이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큰 문제 하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의 퇴직이었습니다. 강정호 씨는 몇 년 전 회사를 떠났습니다. 희망퇴직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그렇듯 정년까지 남아있기보다는 조금 일찍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사람의 생활은 크게 바뀝니다. 아침 출근이 사라지고 정해진 일과도 없어집니다. 처음 몇 달은 정호 씨도 어색해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낯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불광천도 걷고
동네 카페도 가고 서점에도 들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집안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여행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여행 브이로그였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걷는 영상, 길거리 음식을 먹는 영상, 호텔 수영장을 보여주는 영상. 서연 씨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당신 이제 여행 유튜버 되려고 그래요? 정호 씨도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구경하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상들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태국, 방콕, 파타야. 그 지역 영상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밤거리 영상도 많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시끄러운 음악, 낯선 거리의 사람들. 정호 씨는 그 영상을 생각보다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밤에 잠깐 깼을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도 몇 번 보았습니다. 왜 앉아요? 그녀가 물으면 정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서연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생활 리듬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행 좀 가고 싶나 보다. 실제로 정호 씨는 여행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태국 물가가 싸다더라. 겨울에 가면 따뜻하고 좋대.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간다네. 서연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패키지로 한번 다녀오세요. 그 말은 그저 가볍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에게는 어쩌면 그 말이 어떤 문을 열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정호 씨의 생활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퇴직한 남편이 여행 영상에 빠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이 가족의 일상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 사람이 무언가에 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눈빛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강정호 씨는 어느 날 서울역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퇴직한 뒤로는 가끔 서점에 들르거나 시내 구경을 하고 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국 여행 가이드북이었습니다. 두툼한 책이었고 표지에는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정호 씨는 조금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지. 그날 이후로 그 책은 거실 테이블 위에 계속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틈만 나면 그 책을 펼쳐 들여다봤습니다. 지도 페이지도 보고, 맛집 소개도 보고, 호텔 사진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느 날은 책에 포스트잇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 좋다더라. 이 동네는 야경이 멋있대.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여행 생각 많이 하나 보다. 그런데 여행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어느 날 컴퓨터 앞에 앉아 환율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태국 돈이 얼마야? 서연 씨가 묻자 정호 씨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바트 환율이 요즘 괜찮네. 서연 씨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여행 가려면 환전해야죠.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상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종로 환전소 시세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명동 환전소, 종로 환전소, 인천공항 환전소, 여러 군데의 환율을 비교했습니다. 어떤 날은 노트에 숫자를 적어가며 계산도 했습니다. 서연 씨는 물었습니다. 환전 그렇게까지 알아볼 필요 있어요? 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요즘 여행은 다 정보전이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서연 씨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조금 더 늦게 딸 민지의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해준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민지야. 응? 너 휴대폰 좀 볼 줄 알잖아. 민지 씨는 웃었습니다. 아빠도 스마트폰 잘 쓰잖아. 정호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메신저 하나 설치해 줄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메신저요? 정호 씨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태국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 앱이었습니다. 민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왜요? 정호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행 가면 현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쓴다더라. 그래서 미리 깔아두려고. 민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그냥 설치해 주었습니다. 여기요. 회원 가입도 해야 돼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정호 씨는 또 민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지야. 응? 파타야라는 데 알아?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국이요? 응. 거기 여행 많이 가요.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기 지도 좀 찾아볼 수 있어? 민지는 휴대폰을 들어 지도를 열었습니다. 어디요? 정호 씨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근처. 민지는 화면을 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곳은 파타야에서도 유흥가로 유명한 거리였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여긴 왜요? 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행 가면 구경해야지. 그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민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지 씨는
아버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저녁 서연 씨가 빨래를 개다가 남편 셔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멈췄습니다. 셔츠에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평소 쓰던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진하고 조금 더 강한 향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잠깐 셔츠를 바라봤습니다. 뭐지? 그리고는 그냥 넘겼습니다. 밖에서 묻었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연 씨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생활비 정리를 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외국 사이트 결제 몇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건 뭐지? 서연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온라인 결제는 요즘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제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또, 그리고 또 조금씩 이상한 흔적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서연 씨는 그 모든 것을 여전히 하나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퇴직한 남편이 여행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그리고 위험한 곳으로 그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인천공항으로 떠난 두 번째 여행.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겨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아파트 복도에는 조용한 형광등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강정호 씨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2주 동안 머무는 일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서연 씨는 현관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권 챙겼어요? 정호 씨는 가볍게 웃으며 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지. 충전기. 가방에 넣었어. 환전한 돈은요? 정호 씨는 지퍼 달린 작은 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말라니까. 서연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는 거니까 조심해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 여행은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공항 리무진을 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호 씨가 가방을 끌고 나가자 서연 씨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정호 씨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다녀올게. 그 말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괜히 걱정이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정호 씨의 두 번째 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정호 씨는 생각보다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날 저녁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뒤로 낯선 호텔 방이 보였습니다. 도착했어. 정호 씨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덥네. 서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겨울보다 낫겠네요. 정호 씨는 창문 밖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콕의 밤거리였습니다. 수많은 불빛과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시장도 가보려고. 유튜브에서 봤던 데 있잖아.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진 많이 찍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정호 씨는 사진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야시장이었습니다. 길 양쪽에 음식 노점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강변 카페였습니다. 짜오프라야 강을 내려다보는 자리에서 커피잔과 야경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호텔 조식이었습니다. 과일, 빵, 계란 요리, 접시에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사진을 보면서 가볍게 웃었습니다. 여행 제대로 하네요. 민지도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보다 잘 노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호 씨의 목소리도 영상통화 속 표정도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그 전화가 왔을 때 서연 씨는 처음에 그게 무슨 전화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 씨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카드사 보안팀입니다. 서연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네. 지금 해외 사용 내역 때문에 확인 연락드렸습니다. 서연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해외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태국 현지 ATM에서 현금 서비스 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꽤 커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인데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인출된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연 씨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1,000만 원이요?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추가 인출 시도도 있어서 혹시 본인이 사용하신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호 씨는 그렇게 큰 돈을 카드로 인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남편이 지금 태국에 있긴 한데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호 씨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거칠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나 지금 큰일 났어. 서연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정호 씨는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 났어. 서연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고요? 정호 씨의 목소리는 급하게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다쳤어.
현지 사람들이 경찰 부르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서연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얼마를요? 정호 씨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 지금 카드로 뽑은 것도 그거야. 근데 부족해. 서연 씨의 손이 휴대폰 위에서 떨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오후가 그대로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서연 씨가 겨우 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일이 커질 것 같아. 그 말은 그날 이후 이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돌아와서도 이상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빈틈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사고가 났다는 남편의 전화 이후 한서연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서연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옆에 두고 혹시 남편에게 연락이 올까 계속 확인했습니다. 외국에서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평생 사고 한 번 크게 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필 낯선 나라에서 일어난 겁니다. 서연 씨는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태국 교통사고 합의금, 태국 사고 경찰 처리, 태국 외국인 사고 해결 방법. 검색 결과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합의금 문제가 생기면 현지에서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글도 있었고, 경찰서 절차가 까다롭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정호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호텔이야. 일단 한국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서연 씨는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정호 씨는 설명했습니다. 돈을 더 마련해야 해. 여기서는 한도가 걸려서 못 뽑아. 그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요. 같이 방법 찾아봐요. 정호 씨는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강정호 씨는 잠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은행 좀 다녀올게.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은행에 가는 것이 이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정호 씨가 간 곳은 여의도였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담을 꽤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서연 씨는
그날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은행에 다녀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는 여행 가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놀랐습니다. 또 가려고요? 정호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거기서 마무리해야 돼. 합의도 해야 하고. 서연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서류 같은 건 없어요?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지 경찰서라 복잡해. 사진도 못 찍게 했어. 그 말은 어딘가 이상했지만 서연 씨는 여전히 남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의 말을 갑자기 의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아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서연 씨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왜? 민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사고 아닐 수도 있어. 서연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행동 이상했어. 예전부터. 서연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국 메신저 깔아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파타야 지도 물어봤잖아. 그 동네 어떤 데인지 알잖아.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사고 아닐 수도 있어. 다른 일일 수도 있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집 안 공기를 순간 바꿔놓았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딸의 의심을 들어야 할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결론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가족 안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곧 이 집에서 누군가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휴대폰 하나로 무너진 집. 사람이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한 개의 화면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 속에 조금씩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강정호 씨는 평소보다 조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다시 열어 이것저것 확인하고 서류를 찾았다가 다시 가방에 넣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다가 또다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서연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요? 정호 씨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볼 일 있어. 금방 올게. 서연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야기가 나온 뒤로 남편에게 질문을 하는 일이 조금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나갔어? 응. 서연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거실 테이블을 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거기에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정호 씨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휴대폰 두고 나갔네. 서연 씨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게. 급했나 보네. 민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전화 오면 어떡하지? 서연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두면 되지. 그 말은 평소 같으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이야기, 이상한 행동들, 태국 메신저,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있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잠깐 확인해 볼까? 서연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보는 일, 그것도 가족의 휴대폰을,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다는 건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연 씨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 봐. 민지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화면이었습니다. 메신저 알림 몇 개, 사진 앱, 지도 앱. 하지만 사진 폴더를 열었을 때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가족에게 보내던 사진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지는 한 장을 눌러 크게 보았습니다. 호텔 수영장이었습니다. 파란 물이 가득한 수영장 옆에서 강정호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에 누가 함께 찍혀 있었느냐였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태국 여성. 두 사람의 얼굴이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술자리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있는 실내, 테이블 위에 놓인 술병들,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강정호 씨가 또 보였습니다. 옆에는 같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진, 호텔 방, 침대 위에서 찍은 셀카. 두 사람이 어깨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민지는 휴대폰 화면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영장, 레스토랑, 카지노 같은 장소, 거리, 택시 안, 그리고 영상도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강정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찍어.
그리고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는 서연 씨가 30년 동안 알고 있던 남편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거 사진만 아니야. 그리고 메신저 창을 열었습니다. 대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번역기 문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손이 떨리는 상태로 대화를 내려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정리할게. 걱정하지 마. 집 문제 해결되면 같이 살자. 민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또 한 장. 손이 떨려 몇 번이나 같은 화면을 찍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평범한 아파트 식탁. 그 위에는 아침에 마시다 만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서연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사람의 삶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머리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휴대폰 화면이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거실에서 이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가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곧 이 집에서 누군가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딸이 먼저 무너졌다. 배신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알게 되느냐에 따라 상처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내가 먼저 무너지고,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먼저 분노하고, 어떤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동시에 붕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이 딸이었습니다. 강민지 씨였습니다. 은평구 아파트의 거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수십 장의 사진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호텔 수영장, 술자리, 낯선 젊은 여성, 그리고 가족에게 보내던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사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아빠가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른다 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기록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메신저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메신저는 바로 자신이 설치해 주었던 그 앱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민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의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하던 순간, 민지야, 메신저 하나 설치해 줄 수 있어?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행 준비를 하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앱을 설치해주고 회원 가입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에는 그 메신저로 수없이 많은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음성통화, 영상통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통화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메신저는 여행 중에 잠깐 연락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던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민지에게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자신에게 지도를 보여달라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파타야라는 데 알아? 여기 지도 좀 찾아볼 수 있어? 그때 민지는 잠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이 바로 유흥가로 유명한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냥 여행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질문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그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메신저를 설치하려 했는지, 왜 그 거리를 지도로 확인하려 했는지, 왜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엄마.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는 아직도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엄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여행 가서 만난 거 아니야. 서연 씨가 천천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이미 연락하고 있었어. 한국에서도.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다시 메신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내가 깔아준 거야. 아빠가 부탁해서. 서연 씨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민지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이거 여행 가서 생긴 일이 아니야. 이미 그 전부터야. 민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 불광천 산책 사진, 광장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거의 비슷한 구도로 찍힌 다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방콕 호텔, 수영장, 같은 표정, 같은 각도.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지는 그 사진들을 보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만 속인 거 아니야.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거의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자체를 속인 거야. 나한테 메신저 깔아달라고 하고, 지도 찾아달라고 하고, 다 알면서 나 이용한 거야.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딸로서 느끼는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민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거실에서 이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의 단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사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사실을 강정호 씨에게 어떻게 마주하게 할 것인가 라는 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이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차가워지는 순간은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라고 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한서연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판단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메신저 대화, 호텔 사진, 그 여자와 찍은 셀카, 그리고 한국 돌아가면 정리할게. 그 문장. 서연 씨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의 삶이 그 문장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다음 날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정호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걸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뭐야?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민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왜 그래? 둘이 분위기가. 서연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앉아요. 정호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 씨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정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호텔 수영장 사진, 젊은 태국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 정호 씨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설명해요. 정호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거. 서연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설명. 그 말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정호 씨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여행 가서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이 될 수 있는 말이 이미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여행 가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정호 씨의 시선이 딸에게 향했습니다. 민지는 휴대폰 화면을 넘겼습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수십 개의 메시지. 정호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 씨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해요. 정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서연 씨는 같은 말투로 반복했습니다. 합의 이혼, 집, 예금, 주식, 다 정리해요. 정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그건 서연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면 소송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민지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상간 문제,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 위자료,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까지. 그 순간 정호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가정법원. 그 단어는 생각보다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그곳까지 가게 되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가족 안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정호 씨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서연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택해요. 지금. 정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호 씨는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 말은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정리, 집, 예금, 주식. 서연 씨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는 거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가정법원까지 문제가 가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30년의 결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정호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믿고 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방콕에서 시작된 몰락.
사람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은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믿을 때입니다. 강정호 씨에게는 그 순간이 바로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커다란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한 장의 편도 항공권.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딸이 있었고, 평생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불광천을 걷고, 명절이면 종로에 가서 전을 사오던 평범한 서울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은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가족과도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런데도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던 강정호 씨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어떤 기대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태국에서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했을 때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공항 문이 열리자 습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의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강정호 씨는 잠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그녀의 이름은 린다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린다는 아주 다정했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강정호 씨에게 믿기 힘들 만큼 친절했습니다. 공항 밖에서 그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을 때 강정호 씨는 정말로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왔어요? 린다는 조금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강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방콕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린다는 강정호 씨를 계속 챙겼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이거 맛있어요. 강정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그랬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린다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매일 연락을 했고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도 가고 야시장도 가고 강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며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강정호 씨는 그 시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서울에서의 30년은 어쩌면 너무 지루한 삶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오빠, 린다가 말했습니다. 가게 하고 싶어요. 강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가게, 작은 거, 린다는 손으로 크기를 설명했습니다. 카페, 친구랑 같이. 강정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얼마인데? 린다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보증금 조금. 그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정호 씨는 그 돈을 건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며칠 뒤 린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아파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정호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오토바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편해요. 그 다음에는 콘도 계약금, 그리고 친구 빚 이야기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정호 씨는 어느 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서울에서 평생 모은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낮에는 린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린다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사라지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정호 씨는 혼자였습니다. 방콕의 밤거리, 화려한 불빛, 시끄러운 음악.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작은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계속 들렸습니다. 강정호 씨는 맥주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집에서 먹던 김치찌개,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있던 가족의 시간.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직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현실은 아직 조금 더 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잔인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버려진 남자. 사람이 현실을 깨닫는 순간은 대개 아주 조용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문 하나가 열리고 그 안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도 강정호 씨에게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방콕의 늦은 오후. 하루 종일 습한 공기가 도시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과 오토바이가 뒤섞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정호 씨는 작은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갔다 올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강정호 씨는 그 말을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강정호 씨는 혼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는 방콕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콘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호텔에서 지냈지만 린다의 말로 콘도로 옮기게 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요. 집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정호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의 집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강정호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린다가 먼저 와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TV가 켜져 있거나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정호 씨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 위가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정호 씨의 시선이 방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린다가 쓰던 작은 캐리어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강정호 씨는 잠깐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린다의 옷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욕실, 화장품도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정호 씨의 머릿속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뭐지? 그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린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강정호 씨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는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 그 이후로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강정호 씨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계좌. 그는 급하게 휴대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잔액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 그 돈은
이미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 마지막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강정호 씨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강정호 씨의 눈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중 일부가 자신에게만 보내진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메신저에는 다른 대화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비슷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한국 문제 해결하면 같이 있어요. 문장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단지 상대 이름만 달랐습니다. 강정호 씨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강정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콕의 밤거리였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거리 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강정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성실한 가장으로 살던 사람, 회사와 집만 오가던 사람, 가족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믿었던 사람, 그 껍데기가 지금 완전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는 방콕의 낯선 거리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정호 씨 역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남자.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고 합니다. 강정호 씨에게도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 늦게 찾아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광천 주변 나무들은 잎을 거의 다 떨어뜨렸고 저녁이 되면 길 위에는 사람들의 숨결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한서연 씨의 일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언제나 맞은편에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소리가 어딘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을 조금씩 앞으로 밀어냅니다. 서연 씨는
문화센터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점심을 먹고 가끔 딸 민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조용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해가 진 뒤 서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겨울 저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불빛, 멀리 보이는 자동차 불빛, 그리고 차갑게 흐르는 밤 공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연 씨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광고 전화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울렸을 때 어쩐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는 몇 달 동안 듣지 않았던 목소리였습니다. 강정호 씨였습니다. 서연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 정리됐다.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 끝났어. 그 여자랑도 돈도 다 정리됐어.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한국 가고 싶어. 서연 씨의 눈이 천천히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정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잠깐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살자. 예전처럼 연금도 다 줄게. 휴대폰도 다 공개할게. 어디든 안 나갈게. 그 말은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정호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태국이야. 근데 곧 돌아갈 수 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빠야?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엄마 옆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 씨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고 싶은 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야. 가족이 아니라. 그 말은 조용했지만 거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정호 씨의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밤, 아파트 창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서연 씨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30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다시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호 씨. 전화기 너머에서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서연 씨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모든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통화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거실에서 한서연 씨는 처음으로 남편 없이 이어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